안녕하세요. 다이지 치과병원 병원장 임세웅입니다. 틀니를 오래 쓰신 어르신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마 그 틀니 오래 쓰신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아마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은 가족분들의 소개로 내원해주신 60대 초반의 남성분이십니다. 약 7년 전에 타치과에서 잇몸뼈가 부족해 임플란트가 안 된다는 진단을 받고 포기하고 계셨는데요. 틀니를 너무 불편해하시는 모습에 가족분들이 안타까워하여 수소문하다가 저희 병원을 찾아 내원해주셨습니다. 내원하셨을 당시에 상악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었고 하악에는 부분적으로만 치아가 남아있는 상태셨어요. 또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셨고 전체적으로 치아가 일부분에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파노라마 엑스레이와 3D CT를 촬영을 해서 잇몸 흡수도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구강 상태를 정밀하게 체크하였습니다. 상담 시 틀니를 사용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음에도 이미 임플란트가 안 된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참고만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병원에 오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지라는 마음이었지만 가족들의 권유에 겨우 내원하셨다고 합니다. 60대 환자분이신데 틀니를 거의 수십 년 쓰셨습니다. 수십 년 쓰셨고 예전에 이들이 좀 남아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틀니를 걸었다가 그 이가 이제 흔들려서 또 빼고 틀니 다시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위에는 이제 완전 틀니를 쓰신 지 오래됐고 아래는 이제 이가 그나마 두 개 남아 있으셨어요. 송곳니가 그래도 치아 중에서 가장 튼튼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송곳니가 두 개가 남아 있으셨는데 이 두 개로 이제 또 아래 틀니를 오랫동안 기능하시다 보니까 남은 송곳니마저 이제 흔들리다 보니 이제 식사하기가 너무 힘드신 거죠. 아래쪽에 이제 이 남아있는 두 개는 많이 흔들리는 상태고 위에 틀니는 거의 유지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다가 보면은 덜그덕거리고 또 식사하시다 보면 빠지고 그래서 틀니 부착제라고 해서 붙여야지만 그나마 틀니가 유지돼 그게 위생적이지도 않고 그게 또 오래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래 같은 경우는 이 남아있는 이가 흔들리니까 또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 잘 못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저한테 오신 거는 나 이제 더 이상 틀니 좀 안 쓰고 싶어 이런 목적으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사실 얼마든지 가능하신 조건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하신 조건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채소로만 심어서 틀니를 좀 단단하게 좀 유지력을 보강해 드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틀니를 안 쓰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어르신께서는 틀니를 아예 안 쓰길 원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틀니를 안 쓰는 방법을 저희가 고정성 보철물이라고 해요. 고정성 보철물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요즘 크게 두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첫 번째가 통상적으로 뭐 6개에서 8개 정도를 심어서 그냥 고정으로 하는 고정성 전체 임플란트 또는 뭐 저희는 요즘 프라치 전체 임플란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프라치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뼈 조건이 조금 많이 안 좋으셔서 임플란트 식립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뼈가 있는 부위를 찾아서 4개에서 5개 정도를 심어서 개수를 좀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정성으로 하는 틀니랑 고정성의 약간 중간적인 그런 형태를 띄우고 있는 것을 저희가 오론 X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풀 아치 임플란트랑 오론 X 임플란트가 이게 저희가 고정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환자한테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것은 임상가의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환자분이 비용을 좀 줄여달라 그래서 오로렉스를 한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원인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환자분의 뼈 조건, 그다음 여러 가지 식습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제일 잘 맞는 것을 찾아드리는 게 의료진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환자분께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랫뼈는요 어금니도 10mm 이상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어금니 쪽에 뼈가 남아 있느냐, 이게 프라치로 가느냐 아니면 오로렉스로 가느냐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저희가 보통 최소를 한 7mm 정도로 봐요. 7mm 이상의 뼈만 있다면 어금니 자리에 첫 번째 대일대구치 자리예요. 이 자리에 7mm 이상의 뼈만 존재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 아래쪽에서는 가능하면 6개 심어서 프라치를 많이 권해드려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래쪽은 프라치를 권해드렸습니다. 위턱도 역시 어금니 쪽을 봅니다. 위턱은 지금 어금니 쪽에 남아있는 뼈가 보통 이제 치아를 발치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 상악동이라는 부위에 뼈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 환자분의 어금니 뼈는 2mm, 1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뼈가 거의 안 남아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뼈 이식 비용과 기간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 경우는 저는 요즘은 굳이 무리하지 않게 오로넥스라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오로넥스는 굳이 이 어금니 부위까지 심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뭐 4번이나 5번짜리 작은 어금니까지는 충분히 사각동 이식을 하지 않고도 임플란트를 저희가 어떤 틸트드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약간 꺾어서 심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심는 거죠. 피해서 심으면 뼈 이식 비용이 거의 최소화되고 그 다음에 치료 기간도 훨씬 단축이 돼요. 이게 만약에 어금니 쪽에 사각동 이식을 하고 시술에 들어가면 거의 1년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각동 이식을 피해서 심게 되면 수술도 훨씬 더 쉽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기간도 뭐 4개월, 5개월 정도면 다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환자분의 위턱에는 프라치 또 가능은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맞는 것은 오로넥스다 라고 판단을 해서 위에는 5개를 이용한 오로넥스를 권장을 드렸습니다. 환자분은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정말로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계속 되물으셨어요. 또 같이 오셨던 가족분들께서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행복해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만 환자분의 혈압이 조금 높으신 편이셔서 수술 전에 다니시던 내과에 방문을 하셔서 혈압을 먼저 조절을 하신 다음 다시 병원에 내원하시는 걸로 상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술 전날에는 데스크팀에서 환자분께 먼저 전화로 수술 과정과 준비사항,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혈압 조절에 대한 부분도 미리 확인하여 무사히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남아있는 작은 어금니는 발치를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사각동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피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통상적으로 6개 임플란트를 하고 뼈 좀 부족한 데는 약간씩의 뼈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정도의 시술 시간은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다행히 그리고 또 환자분은 또 저희가 뼈를 평가할 때 뼈의 질본의 퀄리티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좋으신 편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분석할 때 하우스빌드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700 이상 나오면 바로 임시 보철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수술 직후부터 최종 보철물이 완성될 때까지 식사도 하셔야 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으시면 안 되니까 고정성 임시치아를 바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수술 직후에 구강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로 인상을 체득했고 기공실에서 그 인상 뜬 거를 바탕으로 임시치아를 제작해서 바로 다음날 위아래 임시치아를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식립한 임플란트가 뼈와 잘 고정이 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 기다린 뒤에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도 과거에는 이제 무조건 임시 틀니를 해드렸는데 그 임시 틀니를 적응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요. 적응을 하셔도 그 완성할 때까지 한 4, 5개월의 기간이 식사가 너무 많이 불편하세요. 또 없는 치아가 없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서 저희는 무조건 다음날 임시치아를 올린다. 고정으로 틀니를 더 이상 안 쓰게 해서 환자분 일단 다음날 이렇게 해서 임시치아를 해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3, 4개월 동안 이 임시치아를 고정성으로 쓰시는 겁니다. 저희가 임시치아를 이제 다음날 바로 하는 경우는 최종 재료는 질콘이라는 소재예요. 질콘이 상당히 강도가 높고 그렇습니다. 근데 임시치아 재질은 레진 계열이에요. 레진 계열 템퍼럴인데 이것은 조금은 더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그냥 하고 나서 그냥 다음날 최종 치아 해서 그냥 땡 끝나면 안 돼?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술하고 나면 잇몸이 계속 변합니다. 잇몸 라인이 자리 잡는데 최소한 1~2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안정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 임플란트 충분히 다 굳어야 됩니다. 자, 굳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고정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토크라는 힘이 있는데 임플란트를 심을 때 저는 보통 30에서 40 정도 사이에 힘으로 임플란트를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교합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씹어 먹고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음식에도 견딜 수 있으려면 그 힘이 200 이상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 200 이상이 올라오는 기간이 보통은 2, 3개월 이상 걸립니다. 뼈의 조건에 따라서는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기간을 저희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뼈의 조건이 좋으신 분들은 2, 3개월 뒤에 그냥 바로 최종일을 합니다. 근데 뼈의 조건이 별로 안 좋지 않으신 분들 기간의 경우에 따라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표현을 하면 임플란트 처음에 이 정도 위치에서 있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고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음식에도 건들 수 있는 그 힘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최종 재료로 바꾸고 그래서 그 최종 재료는 질코인이라는 단단한 소재로 해서 마무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시치아 기간 동안은 저희가 식사에 제한을 드려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물고 뜯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심하세요. 대표적인 게 뭐 삼겹살을 뜯는다든지 뭐 꽉두기 같은 걸 아삭 베어 드신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강한 음식이라서 임시치아 깨질 수도 있고 또 아직 임플란트가 약하죠. 약한데 너무 강한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이게 고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래도 식사가 틀니 때보다는 편한 게 잇몸이 눌리질 않으니까 잇몸이 아프질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훨씬 편안해지고요. 그래서 저희 권장드리는 거는 뭐 면이나 빵이나 밥 그냥 국에 밥 말아 드시고 생선 그다음에 고기도 좀 잘게 썰은 것들 이런 거 위주 그다음에 두부 이런 거 너무 좋죠.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영양 섭취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강한 음식 물고 뜯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만 제외하고는 임시치아 기간 동안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한 달 뒤에 경과 관찰을 위해 다시 내원을 해주셨는데요. 다행히 수술 부위도 매우 상태가 좋았고 임시치아도 아주 적응을 잘 하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회복 기간도 잘 지내시다가 2달 뒤에 최종 부처를 제작하기 위해서 다시 내원해 주셨어요.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인상을 체득하고 수직 고경이랑 치아 형태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근데 이제 치아가 다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 고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금니가 있으신 분들은 씹으면은 높이가 딱 그 자리에 정지를 하는데 이가 다 망가지거나 흔들려서 씹는 위치가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물리기도 하고 이렇게 물리기도 하고 옆으로 물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즉 원래 치아가 있던 그 정상 위치 위아래 턱에 내 원래 물리는 그 앞의 위치를 찾아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적절한 수직 고경을 찾아내서 치료를 완료를 하게 되는 거죠. 임플란트 수술 후에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기까지는 5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수술 바로 다음 날 임시치아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회복 기간 동안도 쭉 사용을 하셨고 치아 없이 지내신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임시치아를 사용하는 기간에도 기존의 틀니보다 편하다며 크게 만족해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더와이즈 치과병원을 데리고 와줘서 정말 다행이라며 치료를 잘해주어서 감사하다고도 여러 번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상담을 했던 저도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 병원 치료에 대해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더와이즈 치과병원은 각 과목별 전문의 의료진과 치의생사, 간호사 등 진료 스태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환자분들께 더 많은 감동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임플란트 시술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원은 철저한 준비,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